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손해평가사를 같이 할 이영복입니다. 제가 1차에서는 재배학하고 원해작물학 이 과목을 맡고요. 2차에서는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해서 이 과목을 담당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손해평가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1차하고 2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지금 1차 같은 경우에는 상법의 보험편 그리고 재보험법 관련 규정들 그리고 재배학 이렇게 세 과목이 지금 1차의 과목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험편이라든가 아니면 재보험법 이것들은 사실 법 조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책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보험편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이 됐든 손해평가가 됐든 결국 이 보험편이라는 것은 둘 다 재물보험이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이 쉽게 와 닿을 겁니다. 단지 법률 용어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다 이런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재보험법 같은 경우도 이 법 조문이 몇 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 2과목은 여러분들이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학교 가신 분들 보면 보통 보험편이라든가 재보험법 이게 거의 75점에서 80점 정도 육박하는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차에서는 사실은 이 재배학 이 과목에서 과락이 넘어가면 합격한다. 이게 그동안 합격하신 분들의 거의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재배학 이 과목이 사실은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일단 첫째 분야가 넓고 두 번째 용어가 생소하다. 이 두 가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저하고 1차 때 하시는 재배학 이 과목에서는 암기하지 말자. 요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이 외워서 쓸 수 있는 이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품목들,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산성 토양에 강한 것은 약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모든 작물에 대한 산성 토양에 강하냐 약하냐 이걸 우리가 다 외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해 전에 산성 토양에 다음 중 가장 강한 작물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답으로 블루베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교재 또는 이 농업 관련 서적들에 보면 이 블루베리가 산성 토양에 강한 작물로 구분해서 블루베리가 들어있는 이 책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답을 못 찾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 그 작물들을 다 그렇게 구분하겠다. 근데 이게 구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한계가 있어요. 100점 만점에 고득점을 요구를 한다면 이 암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평균 60점에 과락만 없으면 되죠. 그래서 이 재배학 같은 경우는 50점에서 60점 정도 득점을 하겠다. 그리고 상법하고 재보험법에서 이 고득점을 해서 혹시 이 재배학에서 60점 미만의 점수가 나왔다면 그 부분을 평균 60점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배학 관련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과락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용어만 이해해도 과락은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용어 같은 것을 조금 더 충실히 보시면 1차 합격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1과목과 2과목 이렇게 구분되는데 이 과목명이 거의 비슷해요.
농업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농금원에서 업무방법서를 발표를 해줍니다. 근데 업무방법서의 내용은 이 차는 이 업무방법서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업무방법서는 결국 약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험 약관의 내용이다라는 얘기는 이 보험 약관이라는 것은 이제 보험 상품을 정리해 놓은 케이스죠. 그러면 약관이라는 것은 이 보험이 매년 상품이 바뀌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도 바뀝니다. 그런다는 얘기는 업무방법서 내용도 매년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2차에서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절대적으로 자료가 많으면 2차는 떨어집니다. 2차는 전부 다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 업무방법서를 기초로 해서 교재 한 권을 선정을 하면 그 교재를 중심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인터넷에 봤더니 어느 지역에 어디 사이트에 어떤 그 자료가 잘 돼 있더라 해서 그거 가져다가 뒤적뒤적 또 어디서 나온 어디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잘 돼 있더라. 그래서 그거 사다가 뒤적뒤적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양, 본 것들은 많은데 제대로 외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쓰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자료를 많이 만들지 말아라. 하지만 모의고사는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가 지금 아직은 우리 시험이 초창기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확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는 접하되 자료는 많이 만들지 마라.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실 때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게 이 모의고사가 만들어진 생산 연도가 언제냐. 왜냐하면 약관의 내용은 보험 상품이 바뀌니까 매년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런다는 얘기는 업무방법서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만들어진 지 모의고사라든가 자료 같은 게 만들어진 지 3년, 4년 이렇게 오래된 자료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보셔야 될 이 업무방법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풀이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작년에 이 업무방법서 내용과 올해 업무방법서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문제들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성립이 안 되고 계산 공식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이러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자료라든가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언제 생성됐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니까 당해년도 생산된 게 아니거나 아니면 언제 만들어진지 불분명한 자료들은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그리고 1과목과 2과목의 그 내용을 보면 이 약관의 내용을 1과목에서는 계약, 인수 관련 내용을 1과목으로 그리고 2과목에서는 그래서 1과목에서는 어떤 조건에서 계약이 되고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는 계약되지 않는다. 인수 거절 조건들 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보험료는 인수해야 되니까 보험료는 얼마로 할 것이냐 또는 이 보험 계약하기 전에 어떠한 그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 내지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 보상하지 않는 재해 해서 이렇게 계약과 인수 관련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과목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보험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 과목에서는 이 계약 이후 그래서 손해조사하고 보상 관련 내용이 이 과목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내용을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조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보험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과목과 2과목을 따로 떼어놓고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1과목의 뭐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2과목의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 어차피 같은 약관에서 인수 관련 앞부분 그리고 보상 관련 뒷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 4회, 5회, 4회까지 정도는 1과목과 2과목이 구분돼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5회부터 이렇게 1, 2과목이 연계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과목을 조금 연계시켜서 보시고, 그리고 업무 방법서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당해년도 올해 업무 방법서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전년도 내용을 큰 틀에서 이런 게 있다 정도 이해하는 수준에서 소설 보는 듯한 기분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암기하는 것들은 업무 방법서 발표한 이후로 보십시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은 그 1차는 사지선다로 해서 쉽게 합격을 하세요. 그런데 1차 합격하고 나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2차 시험까지 굉장히 텀이 짧습니다. 기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공부를 불과 한 3개월 준비해서 합격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르다 보니까 1차 시험 준비하시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2차를 같이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한 해에 1, 2차를 동시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1차 때 2차까지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무 때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바로 다음 시간부터 우리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